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화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범위는 돌연변이부터 생태계까지 출제가 됐는데요. 돌연변이가 총 7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가 객관식 22문항에서 서술형 3문항까지 해서 총 25문항인데 이 돌연변이, 구조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도 물론 있고 비분리도 있는 유전의 어려운 부분이 7문항 정도 출제가 됐어요.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올 만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생태계 파트입니다. 이 생태계 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고3 수능이나 학평에서는 좀 이렇게 주요하게 나올 만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수능 특강이나 고3 수능 학평에서 출제를 생태계 파트를 한다고 했으면 너무 자세하거나 세세한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대화고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래프나 내용이 자세히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생태계 파트를 또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유전도 어려웠을 텐데 생태계 파트에서도 또 실수가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총 유전 7문항 중에서요, 비분리가 3문항, 그 다음에 구조 이상에서 결실이 있는 문항이 1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비분리와 구조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 요게 이제 요즘 고3 학생들을 학평 수능에서 조금씩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고난이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기출 문제 안에서 그다지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 준비 기간에 조금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이 비분리와 돌연변이가 결합되어 있는 좀 문제가 긴 유전의 어려운 문제들도 따로 모아서 풀 수 있도록 또 정리를 해줬었고 풀어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한 문장 출제가 됐어요. 특이사항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지만 생태계 파트는 대화고 같은 경우는 자세한 부분들도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프린트 안에 있는 웬만한 내용들, 자세하게 있는 내용들도 꼭 꼼꼼히 점검을 했어야 되고 생태계 파트를 수특이나 기존의 고3 학평 수능의 기출문제 위주로 푸는 친구들은 이제 내신 기출, 내신에서 나왔던 내신 기출문제들을 학원에서 또 모아서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이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올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해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생태계 파트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좀 자세한 부분들을 많이 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어차피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다운받았거나 구해서 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생태계 파트가 자세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용어 정리를 시키다 보면 생태계는 용어 정리가 많으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용어들이 생산자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7번 문항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문제 중에서 그림이나 그래프, 뭐 생장곡선 그래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생존곡선, 사망률 곡선, 물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하지만 이 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이상, 유전자 이상에서도요, 뭐 우리가 알비노증, 백색증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또는 헌팅턴 무도병, 뭐 낭성 섬유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이 뭐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은 뭐 보통 학생들이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지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즉 뭐 낭성 섬유증 같은 경우는 뭐 폐에 점액물질이 가득 차서 이런 상황적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고르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도 바로 첫 문항에서 알비노증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런 돌연변이들의 실체적 특징도 공부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뿐만 아니라 유전도 마찬가지 좀 자세한 부분들을 출제를 했다라는 것들을 꾸준히 대표 문항 분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형 1번 문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분리와 구조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비분리나 구조 이상 문제가 이렇게 3번 문제, 6번 문제 이렇게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번 시험 때 조금씩 강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유전은 어차피 어렵고 시간이 걸리니까 생태계 파트 위주로 먼저 풀고,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 유전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유전 문제가 이제 3번, 6번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이제 많이 소비가 되면 뒤에 있는 생태계 파트를 또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시험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21번 문제, 제가 보여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이 21번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고3 수능 학평에서 주로 나오지 않는,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타 학교들이나 이런 내신 기출 문제에서 주로 보여지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생태계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능 특강이나 고3 수능 학평 기출문제집 위주로 푸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나왔던 내신 기출문제 위주로 푸는 것이 생태계 파트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